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이 땅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저희 연구실에 이메일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메일도 오고, 또 한 번은 등기가 왔다고 해서 등기를 받아보니까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 자료들을 저희한테 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뿌리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유당이고 박정희는 공화당이었지만, 박정희가 죽고 나서 전두환이 새롭게 만든 당이 민주정의당, 민정당이고, 내가 그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 정당의 창시자나 다름없었던 전두환이 민간인을 학살했던 학살자라면 내가 학살자를 지지하게 되니까 그건 왠지 싫어. 그래서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는데 제대로 된 명분을 가지고 싶어.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 때는 북한군이 개입했고, 그 북한군을 진압한 전두환은 영웅이라는 논리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5.18 관련 왜곡, 신고 사례, 5.18 기념재단에서 신고했던 사례 중에 신고 건수 40% 정도가 북한군 개입 관련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장황한 증거들을 대는데, 제가 그 증거들 하나하나를 잡아가지고 실제로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와 반박 내용까지 제가 20개를 지금 쪼갰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치 않고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료를 준비했고, 언젠가는 한번 이 영상을 꼭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에 마음 먹고 이렇게 강의를 찍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0년 5월 18일 그리고 5월 27일까지가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인데, 5월 24일 이 무렵에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보안사령관이었고 합동수사본부장이었죠. 12.6 사건 관련해서.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서울에 침했던 전두환이 이런 기자회견을 해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광주 사건은 일찍이 1948년의 여수 순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처럼 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유명한 빨갱이가 한 명 잡히죠. 남로당의 박정희가 체포됩니다.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처럼 과격분재 투쟁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신이 광주의 민간인들을 죽여가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 저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도 세력이 인민군의 형태로 막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인민공화국처럼, 북한처럼.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냥 뭔가 북한이 개입한 것 같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을 처음 올린 게 전두환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전두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광주를 진압해야 되니까 자신의 군대 투입 그리고 발포 명령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기자회견을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전두환도 인터뷰를 합니다. 2016년에 신동아 인터뷰에서 5.18 발포 책임 전면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원수 지낸 사람 이렇게까지 물어뜯는 건 아니야. 기자가 5.18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보안사령관이었는데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 전혀 없다는 뜻이죠. 정호영이 이북에서 60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호영은 누굽니까? 특전사령관이었고, 어찌 보면 광주에 내려간 3공수, 7공수, 11공수를 지휘하는 당시 광주 진압군의 총사령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새끼죠. 정호영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지만원 씨가 주장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왔는데? 600명이 어디로 왔냐고. 외계인입니까? 아니, 비상계엄이 선포돼 있다니까. 12.6 사건 박정희 시해 이후에 5월 달에는요, 1980년 5월 달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는데 내륙 광주까지 어디로 왔는데? 5.18 때 광주로, 그래서 그 북한군들하고 광주 사람들하고 같이 봉기해서 잡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지만원 씨, 저 역사 채널이다 보니까, 아니, 역사적 인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해부하는 작업을 하고,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는 가열차게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인들을 제가 많이 그렇게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광주 시민들도 세금 내는 국민입니다. 그 광주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 광주 시민들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고, 그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애통한 심정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거짓말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북한군 600명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게 바로 이 지만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여러 사진들을 통해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실제로 북한 사람이다. 북한 사람 광수일, 광수이 이런 식으로 지목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1광수로 지목된 이 인물조차도 현재 살아계시는 60대 남성 차복한 씨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면 71광수가 이분이시고 73광수가 이분이신데 73광수 이렇게 살아계시죠? 71광수 이렇게 살아계시죠? 우리가 북한군이라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 뭐 지용 씨고 박남선 씨고 이렇게 이름까지 밝히면서 등장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보시면 139광수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 앞에서 꿇어 엎드려 울고 있는 어머니가 북한에 있는 홍일천이라는 사람이래. 아니다. 이 사람 나다.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 신봉래 씨입니다. 거짓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이 지만원 이 사람 이런 판결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했다. 그래서 징역 2년에 처해졌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계속 거짓말들 밝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북한 특수군 출신 김명국이라는 분이, 내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분은 양심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나 한때 5.18 당시 북한 특수군으로 광주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나는 광주에 간 적이 없다. 1980년 5월 18일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민에게 미안하다.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럼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게끔 뒤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조장을 했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황장엽으로 가겠습니다. 황장엽의 진실 발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황장엽 문서로 뉴스거리가 이렇게 된 적이 있단 말이죠. 광주 민주화운동도 북공명주의자들이 책임을 전가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황장엽이 했다는 게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실제 황장엽은 정확하게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폭동 때도 김일성이 지금은 안 되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황장엽도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럼 이제 김일성. 김일성이 등소평을 만났어요.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서 우리가 남조선 인민봉기에 개입한다면 이 인민봉기가 80년 5월달에 광주를 해석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왔네. 광주 사태 같은 인민봉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김일성이 개입 안 했다는데 북한군이 어떻게 600명이나 내려왔을까? 북한 교과서에 5.18이 북한 소행이라 적혀 있는데요. 5.18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철의 누나가 군인에게 죽었기 때문에 남철이 뭐 광주가 내려다보이는 산언덕에서 이렇게 다짐했대요. 미제와 전두환 악당놈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김일성 원수님과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의 품에 안기겠다. 전두환을 악당이라고 북한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렇다고 전두환을 어거지로 막 지지하고 그러나요? 반공주의자들은? 북한 교과서에도 북한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선전하고 남한의 혼란을 야기하고 그 다음 학생들에게 이 북한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왜곡되고, 그리고 우리 북한 안 믿잖아요. 북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 교과서 어디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갔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북한 소행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남조선 애국인민, 광주 시민들을 남조선 애국인민이라고 했지만 광주 시민들을 결코 북한로부터 이런 칭호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교과서에 5.18이 북한 소행이라고 어디에 적혀 있는지 자료를 좀 제시하십시오. 그 다음 북한에서 5.18을 기념한다고 해요. 지금 일단 5월 달에 북한 기념일을 좀 끌고 와봤습니다만 5월 18일에 광주인민봉기 기념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념일을 5.18 기념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주도한 겁니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자, 이게 증거라면요. 1960년 4월 19일 남조선 인민봉기 기념일 4.19도 북한군이 일으킨 겁니까? 여기 87년 6월 항쟁, 6월 민중항쟁 기념일, 87년 6월 항쟁, 그래서 우리가 9차 개헌하고 5년 단임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우리 손으로 대통령 선출하는데 이것도 북한군이 개입해서 우리 직선제 개헌을 이뤄낸 겁니까?
아니 그냥 북한은 남한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이나 남한 사회의 반정부적 봉기라고 표현하면 좀 과격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선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념일로 삼았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5.18을 기념일로 삼은 것과 북한이 5.18을 주도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체? 자, 계속 가볼게요. 북한에 있때는 5.18 관련 열사며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광주에 내려갔던 북한군들의 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묘 어디에 광주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묘 어디에 5.18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런 열사묘는 북한의 천지에 깔렸습니다. 이거는 함경북도 청진에 있고 천지에 깔려 있다고. 그럼 이 열사묘가 한국전쟁 때 뭐 죽은 인민군들의 묘인지 아니면 뭐 남파 간첩들의 묘인지 이거 알 수가 없죠. 이것과 5.18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미국의 5.18 관련 기록물. 1980년 당시 북한은 최근 남한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기미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료 하나 더 있습니다. 김일성은 남한에 대한 위협 행동을 하는 것이 전두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 인식했다. 그래서 평양은 지난 한 달 1980년 5월 동안에 남한의 사태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CIA 문서로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 여러분 그럼 보수 언론의 5.18에 대한 기록. 북괴는 오판 말라.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렇게 군인과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군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군인이지만 현재 이 군인들에게 명령권을 발동한 자는 신군부 쿠데타 세력 반역자들이 군대를 보내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저항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나 이 저항으로 인해서 북한이 침략할 수도 있으니 북괴는 오판 말라. 그리고 이걸 누가 찍었냐고. 그 유명한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의 조갑재 씨가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갑재 씨가 이렇게 전두환 타도란 구호 뒤에는 김일성은 오판 말라라는 구호가 따랐다. 시민들이 간첩으로 의심가는 시자를 붙들어 계엄당국에 넘겨주기도 했다. 광주 사태의 기본 이념은 반공 민주화였다. 이름 한번 체크해 줍시다. 그럼 당시 보수 언론 기자들, 동아일보나 이런 조선일보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이 실제로 신문에 실어지진 않았지만 기자들이 내가 이런 글을 썼다라고 증언들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어찌 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젊은 여자, 예쁘장한 여자일수록 가해지는 계엄군의 폭력은 더 심했고 옷을 찢어 발긴다든지 가격하는 신체 부위가 여체의 특정 부위에 집중되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백주겁탈, 폭력 망언행. 북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대검으로 찌르고 여자에게 속옷만 입히고 마구 때리고 폭행, 집까지 쫓아가 폭행, 도망가는 시대에 칼 던졌다.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여기 북한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여러분 만약에 진짜 북한군이 600명이 내려왔고 이건 어떤 기자가 이 북한군이 개입된 애를 밝혔으면 그 기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종이죠. 왜 그 특종을 못 잡아냈냐고. 외국 기자들 힌츠페터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이었죠. 우리 독일인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만행을 기억하는 만큼 광주 5.18도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 다른 외국 언론인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1980년 광주의 3.1강 군대 만행으로 빚은 희생보다 더 큰 것은 없었다. 대한민국 군대 만행이죠. 군대 만행은 이내 7일간의 광주 사태로 치달았다. 아니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으면 그 북한군을 때려잡 대한민국 군인이기 때문에 외국 기자들 눈에 볼 때 절대 만행일 수가 없죠. 시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었기 때문에 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향한 길고 긴 투쟁의 일부분이다. 앞 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 젊은 세대가 배우고 진심으로 광주에 감사하기를 바란다. 12번째,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5.18 조사 결과 6번이나 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전두환 노태우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 조사가 무슨 핫바지입니까?
아울러 북한의 남침설이나 북한의 특수부대 광주 투입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어요. 뭘 믿어요? 아니 북한도 안 했다라고 하고 김일성도 안 했다라고 하고 CIA 미국에서도 안 했다라고 하고 외신 기자들도 북한군이 내려온 흔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했어도 북한군이 내려온 흔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믿고 그 다음 저는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난리가 났던 서울에도 개입하는 북한군. 그러니까 이게 광주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울의 봄. 그러니까 1980년 5월 17일 밤 12시에 비상계엄이 확대 발표되고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김대중을 내란 음모죄로 구속하면서 다음 날부터 근데요. 김대중을 내란 음모죄로 구속했지만 광주 시민들은 그 신문 기사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5월 17일 밤 12시에 발표했고 5월 18일 오전은 일요일입니다. 신문이 배달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광주가 얼마나 평온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서울의 봄 당시 이거 서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은 아주 여러분 10만 명, 20만 명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과격 시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격 시위를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이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시해되고 비상계엄 체제고 뭔가 혼란스러울 때 뭔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시위를 조장하고 군대를 내려보낼 생각을 하면 이왕이면 가까운 서울에 그리고 시위가 훨씬 규모가 컸던 서울에 내려보내야지. 광주는요 아마 전국 도시 중에 가장 평온했던 게 1980년 5월 18일 이전의 광주입니다. 광주 사진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광주는 도청에서 이렇게 딱 집회 끝내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리고 당시 박관현 전남대 학생회장과 시민 사이에서 우리 평화롭게 시위를 마무리하자고 시위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왜 광주냐고. 북한군이 내려보낼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이 김일성이면 만약에 북한군을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면 서울에 내려보내겠습니까? 광주에 내려보내겠습니까? 그 다음 이 말이에요. 당시 진돗개 하나 발령돼 있었고 계엄 상태인데 우리가 1968년 1.1 사태 때 북한군 31명이 청와대 이렇게 뒷산까지 내려온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만 당시 비상계엄이고 진돗개 발령돼 있는데 이것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냐고. 외계인입니까?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옵니까? 그럼 여기 경비 초소에 있었고 각 부대 사령관들 더군다나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부터 옷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군 600명이 광주 내륙까지 들어갔다면 더군다나 광주는 아니 뭐 항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된 큰 공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군사시설이라고 해봐야 향토 예비사단 정도인 뭐 31사단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광주에 굳이 투입할 이유도 없었고 광주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고 이왕에 가려면 부산, 마산, 창원, 울산, 진해 이쪽에 투입해가지고 뭔가 도시별로 연계성을 띠면서 봉기를 야기하고 시위를 조장하고 이쪽이 쉽지 않나요? 왜 광주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이것 자체도. 맞죠? 그 다음 광주에 투입된 7공수, 3공수, 11공수 지금 현재는 든든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광주에 투입돼서 광주 시민을 학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군인들이 만약에 북한의 특수부대를 잡았어. 그럼 북한의 특수부대를 더군다나 대한민국 내륙 광주에서 잡았으면 이거는 완전히 간첩 잡은 거죠. 간첩 잡으면 뭐 군대에서 특진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 사병들은 그냥 제대 아닙니까? 그럼 당시 간첩을 잡으면 포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만 원입니다. 당시 서울 강남의 집 한 채 가격이 3천만 원이 안 될 때예요. 지금 같으면 포상금이 한 20억, 30억 된다는 이야기죠. 자, 3공수, 7공수, 11공수 출신들에게 묻겠습니다. 광주에 600명이나 북한의 특수부대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못 잡습니까? 아니 사살도 못 합니까? 생포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공수부대 자존심이 있지. 다음 광주 시내 한복판에 육군 보병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육군 보병학교 학생들은 그냥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찰부터 육군 보병학교에 있는 아니 예비전력까지 북한 군인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민간인이 어떻게 그렇게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할 수 있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 물어볼게요. 북한군이 그러니까 논리는 민간인이 무장하기 힘드니까 저 무기들을 들고 내려온 건 북한군이라는 겁니다. 근데 광주 시민들 들고 있는 무기는 전부 다 대한민국에만 사용되는 무기들, 북한군의 무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
아니 시민들이 어떻게 무기고를 저렇게 털을 수 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하고는 세상이 다릅니다. 저 당시만 하더라도 직장 예비군들은 자기 직장 옆에 바로 자신의 무기고가 있어서 무기를 얼마든지 그냥 작은 열쇠고리 하나만 빼면 칼빈 소총을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문 열고 칼빈 소총 꺼내서 예비군에 투입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근무하는 회사 바로 옆에 창고에 무기가 있어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랑스럽고 너무나 존경하는 안병하 치안감 사진을 왜 넣냐면 당시는 광주가 광역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안병하 전남 경찰청장은 광주와 전남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나는 광주 시민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인데 어찌 내 부하들에게 광주 시민을 탄압하라고 할 수 있냐. 광주에 있는 모든 경찰들 경찰복 벗고 집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마.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남의 모든 경찰서가 텅텅 빕니다. 경찰들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문 따고 들어가서 무기 가지고 나오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병하 경찰청장은 신군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1988년에 돌아가신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무기를 손에 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과 북한군이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17번째 가보겠습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장갑차를 운전하나? 탱크입니까? 여러분 예비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장갑차 운전할 수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광주에는 아시아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이 장갑차를 생산합니다. 장갑차가 생산돼서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전방이나 이런 데로 누군가 운송해 갑니다. 그럼 이 아시아 자동차에 근무하는 공장에 근무하는 아니 이걸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아니 무슨 장갑차를 운전했다라고 이게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개논리입니까? 흥분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한군이 이렇게 평화롭게 시위합니까? 1980년 5월 20일 이렇게 버스 시위입니다. 평화 시위잖아요. 아까 서울의 봄은 나름 짱돌도 더 심하게 던지고 훨씬 더 폭력성을 띄었잖아요. 아니 이런 평화 시위가 어디 있습니까? 4.19 때보다도 훨씬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 날 그냥 무작정 발포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잔인한 게 보통 공포탄을 쏘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위협 사격으로 군인들이 그 공수부대들이 하늘 향해서 총을 쏘기도 해야 되는 건데 애국가가 나오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이 시위 군중들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사격을 한다는 게 애국가가 끝나자마자 사격을 했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버스에 맞은 총탄들 여기 많은 시신들 북한군인데 이렇게 무력하게 당합니까?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그 다음 여러분 그래서 5월 21일 집단 발포 이후에 갑자기 군인들이 광주를 비우고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광주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워쌉니다. 공수부대들이. 그래서 경찰들도 광주에서 안병하 치안감이 광주 경찰들을 전부 다 경찰복 벗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5월 22일부터 이제 5월 27일 날 공수부대가 도청을 습격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끝나니까 이때 이 5일간을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방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수립되고 나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 치안의 공백 상태가 있었던 광주입니다. 근데 광주 민주화운동이 진짜 자랑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LA 폭동,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도시 마비돼 버리죠. 금은방, 은행, 마트 다 털리죠. 행정 치안의 공백 상태고 경찰도 없었고 시민들이 총을 들고 있었는데 이 해방구 5일 동안에 광주에서 어디 은행이나 백화점이나 금은방이나 마트가 털렸다라는 기사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광주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신군부 반역자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이 총을 들고 있을 때 이렇게 아주머니들은 주먹밥을 해다가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신들을 광주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관에 이렇게 태극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신들을 쌓아놓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앞다퉈서 헌혈을 했습니다. 광주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거의 며칠간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이런 건 북한군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멋진 민주의식을 보인 광주 시민들만의 가능한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군인과 북한 인민군의 교전비를 한번 볼게요. 68년 1.21 사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북한군 124 특수부대 31명이 들어와서 21명이 사망하고 1명 도주하고 1명이 김신조가 체포됩니다. 이때 대한민국 군경은 23명 죽습니다. 교전비가 비슷하죠?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이때 제가 대학 답사를 강원도 오대산으로 갔다가 급히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때 26명이 침투했고 24명 사망 죽였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군인 경찰도 14명이나 사망했어요. 그런데 지만원의 주장처럼 광주에 600명의 특수부대가 침투했는데 북한군 사망자 0명이야. 체포가 0명이야. 그리고 대한민국 군경은 27명이 죽는데 이 군경들이 시민들이 들었던 칼빈 총에 죽었나요? 아니면 M16 총에 맞고 죽었나요? 시민들이 M16 총을 들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인 사격으로 인해서 많이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아니 교전비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팩트라면. 더군다나 이건 5인 사격인데.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제발 북한군이 내려와서 시위를 조장했다.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내려왔는데 백화점, 마트, 은행 안 털리고 방화라고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매도했던 MBC, KBS 방송국 불탄 것 말고는 어디도 작은 방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해방구에서 강도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 북한군 특수부대 너무 착하네. 그래서 여러분 1980년 5월 자랑스러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곡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가장 많이 왜곡되고 있고 또 그걸 많이 믿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야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어느 지역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투입되었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이건 폭동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면 당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대한민국의 군인 반역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누가 폭도입니까?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은 단 한 명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제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